네, 소열백입니다. 쿠팡이 역대 최고 매출을 갱신을 했죠. 보시면은 2020년부터 쭉 올라온 매출을 보시면 2024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매출 4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영업자 폐업률은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템이 문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있어서 아이템 소싱은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소싱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소싱할 때 무조건 팔리는 제품의 기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쿠팡 화면으로 들어오면요. 쿠팡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할 사항들은 수익성이에요. 이 수익성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발 뒤꿈치 각질 제거기인데요. 이 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이 제품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제품인지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인지 혹은 내가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이커머스 실력, 내 판매 경험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물건인지를 처음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91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입출고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 부가세,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쿠팡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품이 원가율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나 확실한 건 한 개 팔 때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제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판매 금액대가 애초에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남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판매 마진이 많이 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이고 처음 시작하는 셀러라면 이 제품 판매를 통한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따라올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소싱할 때 이 제품이 나한테 수익이 되는지 혹은 경험이라도 줄 수 있는 제품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각질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 접근성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접근성이란 뜻은 내가 물건을 가져오기 쉬운지, 그리고 부피는 어떤지, 내가 판매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발각질 제거기 상품을 쭉 살펴보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박스에 많이 담겨올 수 있겠죠? 이러면은 접근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접근성이 좋으면 물류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책상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송할 때 무게가 무거울 가능성이 높고요. 부피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수수료가 높아지고요. 판매할 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면은 이 판매자 로켓의 입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무조건 패스해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처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성, 내가 가져오기 쉬운지, 부피는 그렇게 크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소싱을 하셔야 로켓크로스로 물건을 보낼 때도 편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물류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성인데요. 이 경쟁성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도 될 만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쿠팡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가 밑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1위부터 보통 10위까지 보는 편이고요. 로켓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키워드, 발각질 제거기 키워드를 판매한다.
판매할 예정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나와 같은 형태의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봤던 이 1위에 있는 이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상품을 소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1위에 있는 이 판매자는 9,900원, 와우 할인가는 8,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판매자와 싸우게 되면 가격밖에 없어요. 이 판매자보다 이 가격을 더 낮추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을 더 낮추게 되면 마진이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현재 선두주자라고 하죠. 이미 팔고 있는 판매자들은 리뷰란 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500개 정도가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0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가격을 조금 낮춘다고 해도 사람들은 리뷰가 있는 곳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싱을 하신다면 나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도 마진이 남는 가격대다 라고 하신다면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선두주자의 리뷰 수도 보셔야 되고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는 메가 판매자라고 붙이는데요. 이 메가 판매자라는 뜻은 이미 이 시장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는 사람을 메가 판매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4위 보시면은 이 바렌이라는 브랜드는 리뷰 수가 26,000개, 거의 27,000개에 육박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제품을 싸게 가져온다고 해도 결국에 노출도 밀릴 수밖에 없고 이 압도적인 리뷰 수에 우리 제품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성을 보실 때는 이런 파란색 로켓 배송이 쿠팡 내 카테고리에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가 판매자가 진입해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접근성, 경쟁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잘 팔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열백입니다. 여러분들은 가판대라는 아이템을 알고 계신가요? 연간 검색어에는 야외 가판대, 행사 매대, 접이식 행사 매대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경쟁도가 어때요? 보통 경쟁도는 로켓 배송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리뷰 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위와 3위를 보시면 리뷰가 19개, 18개인데도 1페이지 상단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2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234개의 로켓 배송이긴 하지만 사실상 쿠팡에서는 이것도 리뷰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밑으로 심지어 내려보면 리뷰 5개, 7개, 4위, 5위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없거나 10개. 이 정도 경쟁 강도를 초보자분들이 진입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파실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점은 그래서 이러한 가판대라는 키워드의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5분 만에 찾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번, 3번 돌려보시고 키워드 5개 이상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왔고요. 아이템 스카우트 상단에 보시면 아이템 소싱이란 게 있고 발굴, 키워드 분석, 랭킹 추적 순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템 발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용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테고리 하셔도 되고 쿠팡이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해도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쿠팡이 좋아하는 카테고리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가전, 생활용품 이런 쪽이 쿠팡에서 많이 밀어주고 좋아하는 상품들인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기도 하고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금액대 그리고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고민이라면 우선 가장 하기 쉬운 건 생활 건강입니다. 생활 건강에서 2차 카테고리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셔도 돼요. 저는 우선 수납 정리 용품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으로 보시면은 기간이 있고 최근 30일 과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최근 30일로 선택을 해주시고 키워드 유형에 보면은 저는 쇼핑성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 키워드 유형의 쇼핑성, 정보성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할 때 이 키워드를 내가 구매하려고 검색하는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가장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달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래 보시면 블로그, 카페, 이미지, 지식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쇼핑 탭이 어디 있죠? 지금 보신 쇼핑 탭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쇼핑 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달력이라는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검색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쇼핑성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멀티탭이란 게 생각이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쇼핑 탭이 가장 앞에 나오고 밑에 파워링크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사람들이 멀티탭은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하기보다는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유저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이런 블록들이 순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당연히 쇼핑성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 중에 어떤 걸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쇼핑성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검색하는 키워드에서 우리 물건이 보이는 게 가장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쇼핑성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성별, 검색수, 상품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쇼핑성만 체크해보고 한번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키워드는 총 497개, 수납 정리용품 카테고리에 497개의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 수가 23만, 9만 1000인데 경쟁 강도가 아주 좋아서 그러면 이런 거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B가 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브랜드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브랜드이라는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 쇼핑성 키워드가 아닌 어떤 회사의 상표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브랜든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압축 파우치를 팔고 있는 광고 화면이 나오고요. 밑에는 가수도 나오고 야구 선수도 나옵니다. 제가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이렇게 브랜든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이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한다기보다는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브랜든이라는 키워드를 써도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런 브랜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저는 마크인포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가운데쯤에 고민 중인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브랜든이라는 브랜드를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은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브랜든이라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어때요? 주식회사 부스터스에서 출원한 브랜든이라는 키워드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포기, 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기는 딱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브랜든이라는 키워드는 상표권이 등록이 있고 우리가 네이버에 아까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떠한 제품을 팔고 있는 광고도 나오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일일이 거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브랜드 제외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440개로 키워드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보면 철제 선반, 옷걸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품 수가 너무 많잖아요.
검색 수도 88,000으로 많긴 하지만 상품 수가 150만 개, 290만 개, 그리고 수납 정리함 같은 경우에는 615만 개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615만 개의 상품 중에서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더 눈에 띄고 내가 물건을 잘 팔려면 상품 수가 적어도 힘든데 615만 개, 굳이 이런 경쟁이 너무 심화된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 검색 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상품 수는 그래도 조금 적은 경쟁자가 적은 그런 시장을 찾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공유드릴 방법이 위에 보시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신규 키워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달 전 없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키워드가 107개밖에 안 되죠. 근데 위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가판대 상품이 나옵니다. 저도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던 과정을 보시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쇼핑성, 브랜드 제외, 신규 키워드 버튼 체크해줬고요.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나 아니면 쿠팡이 좋아하는 카테고리 선택해서 그냥 살펴보고 사인만 하시면 준비 끝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냥 해보시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고 일단 한 번이라도 물건을 팔아보고 등록해보고 중국에서 사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상품 수가 20만 개 정도 되고요. 검색 수가 14,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까 리뷰가 18개, 19개, 그리고 리뷰가 없거나 리뷰가 10개, 이런 블루오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맨 위에 있는 가판대 지금 하나 봤는데 이 정도인데 카테고리가 몇 개죠? 카테고리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키워드도 지금 수납 정리용품만 해도 107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시면 충분히 소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브랜드 제외 이런 걸 체크를 하셨더라도 가끔씩 브랜드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4위에 보시면 도파밍 매직 행거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검색 수가 3680회 정도 되고 상품 수가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 블루오션 키워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브랜드 제외를 해도 브랜드인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네이버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도파밍 매직 행거를 검색해 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의 집, 뭐 고려소리, 리우다움 여러 가지 스토어들이 있는데 1위에 있는 상품 보시면은 이 제품이 아마도 가장 많이 팔리고 검색 수를 사람들한테 이끌어낸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 이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도파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도 이미 브랜드가 쓰고 있는 키워드라서 상표권 침해에 걸리거나 혹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검색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면서 키워드 분석을 해나가시면 여러 가지 아이템, 그리고 경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아이템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찾은 갑판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진입해서 팔아도 충분히 잘 팔리겠죠. 그리고 1위, 3위에 있는 제품들은 야외에서 쓸 것 같고 부피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우리도 2위에 있는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부피가 조금 작지만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보니까 과자나 이런 간식 용품들을 수납하는 공간 같은데 이런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소싱할 때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돼요? 이왕이면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기 쉽고 고정하기 쉬운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금액대에 소싱을 할 수 있다면 벌써 키워드를 하나 찾은 겁니다. 이런 제품이 이제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리뷰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 베스트 순, 최신 순이 있는데 최신 순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자를 보는 겁니다. 쿠팡은 리뷰를 정말 안 달아주기 때문에 3월 13일 리뷰가 나와 있으면 이 날에
보통 판매가 10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 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리뷰가 한 개 정도 달리거든요. 근데 3월 13일에 한 개, 3월 12일, 11일, 3월 8일, 3월 6일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그러면 이 제품은 못해도 하루에 10개 이상씩은 금액대가 48,000원이니까 하루에 48만 원 그 이상의 매출을 내는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뷰 같은 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간식들이 쌓여 있어서 찾아 먹기 힘들었는데 이런 아이템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성, 쇼핑성 키워드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신규 키워드 발굴을 통해서 블루오션 키워드를 찾는 법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이 외에도 썸네일, 상세 페이지, 광고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오늘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소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뤄봤고요. 더 많은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네, 소열백입니다. 지금 쿠팡에 중국인들이 정말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 인기 상품 검색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상품은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적당한 가격에 쿠팡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제품을 찾고 어떻게 우리의 이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쿠팡 인기 상품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쿠팡윙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오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상품 관리, 그리고 아래 상품 조회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우측에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키워드는 선반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선반을 검색하면 연관 키워드에 미니 선반, 철제 선반, 조립식 선반, 정리 선반 등 이런 연관 키워드도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접근하기 전부 다 좋은 키워드들이니까요. 너무 메인 키워드만 보시기보다는 연관 키워드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품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코멧은 저희가 알고 있는 쿠팡 자사 브랜드이고요. 조회수가 10만 회에서 20만 회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선반이라는 키워드가 조회수 10만 회에서 20만 회, 가격은 16,500원인데 이 상품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조회수 10만 회에서 20만 회 기준은 28일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조회수를 15만 회로 가정을 하고요. 나누기 28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5,357 정도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이 제품의 하루 조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5,300명 정도가 이 제품에 방문을 하고 전환율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전환율은 내 상품에 들어온 고객들 중에서 몇 명이 구매하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보통 전환율이 3%에서 5%, 많게는 7%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인 5%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곱하기 0.05로 해주시면 하루에 5,35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267명 정도가 구매를 한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67명이 구매를 하니까 상품 가격인 16,500원을 곱해주면 이 제품의 하루 매출은 4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 전자레인지 선반 하나만으로 하루 매출이 4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환율 5%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4%, 3% 떨어지면 낮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계산한 일 매출이 30일 동안 유지된다면 한 달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상품명부터 약간 어느 정도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제조사 또한 중국인이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회수는 20만에서 40만 회 정도가 나오고요. 상품평도 지금 209개로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우선 로켓 직구 상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까지 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로켓 배송, 판매자 로켓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품을 다음날 수령할 수 있어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건데 기다리면서까지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세 페이지를 잘했나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가요? 그냥 중국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만 한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높은 층 간격, 큰 병을 가볍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것들도 해외 사진이죠. 저희 한국 제품이 아닌. 그리고 전 방향, 바퀴 디자인. 이런 멘트는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잘 적지 않죠. 근데 이런 조금 어색한 어투들이 중국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중국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밑으로 좀 더 내려보니까 해외 구매 제품은 심지어 국내 AS 센터를 통한 보증 및 수리가 불가하다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조회수가 20만에서 40만 회 정도 나오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4,85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바로 1688 서칭을 해보니까 7.5위 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상품과 똑같은 상품이죠. 그리고 2단은 7.5위 안, 3단은 9.5위 안, 4단은 11.5위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위 안 정도의 소싱에서 이 제품을 판매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월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아이템을 찾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제품 소싱해서 상세 페이지만 내가 잘 구성하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벌써 월에 100만 원 이상 정도는 버는 아이템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 제품이 14,800원에 지금 조회수가 20만에서 40만 회 정도 나오고 잘 팔리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쿠팡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돈 못 벌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쿠팡까지 개입해서 돈 계속 버는 거 보면은 솔직히 조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이런 상품들 다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득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잘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상세 페이지도 내가 잘 구성을 해야 되고 고객들이 원하는 점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소싱하실 때는 바퀴가 전부 분리돼서 오는지,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지, 혹은 배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쿠팡 로켓크로스 규정에 맞춰서 로켓이 가능한지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너무 크거나 쿠팡 규정에 어긋나는 크기의 제품을 소싱하게 되면, 로켓 배송으로 팔 수 없고 일반 배송으로만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제품들을 파실 때 여러분들이 나만의 장점, 우리 제품만의 차별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디자인을 바꾼다던가 디자인을 차별화 준다던가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이걸 살 때 같이 어떤 걸 사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살 때 이런 고리형 후크 있죠? 지금 이 제품이 다기능 4단 선반이거든요. 이 제품이 선반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런 공간에 물건들을 많이 올려놓는데 이런 후크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물건을 올리거나 적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메리트를 충분히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런 후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뭐 해봐야 200원, 100원 정도면은 다 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00원 정도 투자해서 다른 제품과 차별점을 줄 수 있다면 우리도 쿠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선반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검색에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뷰티, 출산 유아동,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용품, 주방 수납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검색하게 되면 상위 탑 10 키워드도 쿠팡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지 내가 차별화 줄 수 있는 점은 어떤 점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한 다음에 소싱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
찾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싱하실 때 너무 내가 이 제품만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좌절하고 오히려 더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아이템을 우선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중국인들이 파는 아이템들도 보면서 그 제품이 왜 잘 팔리는지, 차별화를 줘서 내가 우리의 이득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선반이랑 비슷한 서랍장도 한번 볼까요? 서랍장도 밑으로 내려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서랍장 같은 경우도 40만 회, 20만 회 이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또 밑으로 제가 잠깐 내려보니까 조회수 8만 회에서 10만 회, 그리고 26,900원에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비슷한 중국인이 판매하는 것 같은 상품이 또 보입니다. 제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순위에 있는데 이 제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900원에 물건이 판매되고 있고요. 벌써 제가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업그레이드 빅사이즈, 가로 40cm까지 넓히기 라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것도 아마 중국 상세 페이지 같은데 더 넓은 중심, 지금 오타까지 났죠? 이런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중국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비슷하죠?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화질도 좋지도 않고 번역도 어색한데 이 제품이 지금 조회수가 8만에서 10만에 26,900원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조회수가 8만에서 10만회니까 9만회로 가정을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28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3,2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3,200회에서 마찬가지로 전환율을 한번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0개 정도가 하루에 판매가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상품의 판매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43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싱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쿠팡 인기 상품 검색 그리고 해외 판매자들이 잘 팔고 있는 제품을 우리 이득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아직도 경쟁이 치열한 대량 등록이나 혹시 위탁 판매만 하고 계신가요?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경쟁자도 이미 너무 많고 마진도 낮고 대량 등록의 경우에는 과도한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개발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오히려 내가 쓰는 돈만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만 습득을 하신다면 판매량이 높은 상품 또한 수익도 높은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수강생 분들은 이번에도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3개월 만에 월 매출 7천을 달성을 하셨고요. 이제는 중국 사입으로 마진을 더 올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님은 애초에 쇼핑몰을 잘하고 경험이 많아서 달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대표님은 실제로 로켓크로스 입고조차 많이 어려워하셨던 대표님이고요. 요즘에는 AI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쿠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쇼핑 플랫폼이 쿠팡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폭발하는 수요를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초보자들이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법, 그리고 중국에서 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쿠팡 판매에 관한 꿀팁까지 영상으로 모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우선 쿠팡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 쿠팡 인기 상품 검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검색이란 게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카테고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우선 피해야 될 카테고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 사입에서는 인증이 없는 아이템을 소싱하는 게 좋기 때문에 뷰티, 출산 유아동, 그리고 식품 이런 쪽은 피하는 편이고요. 가장 초보자분들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용품 쪽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혹은 주방용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방용품에서도 텀블러, 도마 이런 제품들은 간혹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꼭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고요.
이런 카테고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우선은 눌러보셔도 돼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인데 지금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먼저 일단 따라하세요. 이게 맞든 아니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청소용품 누른 다음에 청소용품 검색이 뜬다 라고 하시면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하시면 청소용품 카테고리 검색 결과 상위 탑 10 키워드 그리고 평균가 가격 범위까지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됐었는데 이제는 쿠팡에서도 그리고 AI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시작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까지 했다면 여러분들이 판매량 순으로 보셔도 되고 조회수 순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조회수 순으로 우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조회수가 많다라는 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 중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회수가 많겠죠. 이 중에서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보시면 위에 쓰레기통, 돌돌이,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다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기준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쿠팡으로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을 검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1위부터 2위, 3위, 4위, 10위까지 순위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순위를 보면서 이 파란색 로켓 배송 있죠? 이 파란색 로켓 배송이 너무 많다. 이 너무 많다의 기준은 저는 보통 70% 이상, 80% 이상으로 잡습니다. 내가 1위부터 10위의 순위를 봤는데 파란색 로켓 배송이 7개가 넘는다. 저는 그러면 보통 그 카테고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란색 로켓 배송은 이미 잘 팔고 있는 업체,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 내가 들어갈 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판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유튜버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검색량이 높은 걸 보세요. 검색량이 낮은 건 팔면 안 됩니다. 경쟁도가 높은 건 팔면 안 됩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틀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틈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틈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파란색 로켓 배송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회수도 많고 팔만한 아이템도 많겠지만 로켓 배송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 아이템 추천으로는 권장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 상품이 수십만 개가 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팔 제품 하나가 없을까요? 저는 무조건 한 개씩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찾는 게 귀찮으실 수 있지만 그 제품 하나가 여러분들 월급만큼 벌어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기 제거 미니 스퀴지라는 제품인데요. 미니 스퀴지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제품도 보시면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틈이 있는지 보셔야겠죠. 근데 로켓 배송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유기도 로켓 배송, 밑에도 로켓 배송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아까 7개 이상은 피하라고 말했으니까 피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켓 배송이 많기는 하지만 리뷰 수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10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송이고 로켓 배송도 아닌데 순위권에 있고요. 9위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이긴 하지만 지금 리뷰가 44개, 130개, 150개. 위에도 보시면 리뷰가 25개, 64개. 그리고 2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17개입니다. 이렇게 로켓 배송이 많아도 리뷰가 지금 순위권 애들이 리뷰가 조금 적다면 이거는 상품 소싱을 잘하면 내가 들어갈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로켓 배송도 중요하지만 리뷰도 10,000개, 20,000개, 30,000개 이런 애들이 상위권에 있는 시장은 이미 그 상위 판매자들이 다 파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틈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상위권 판매자들도 리뷰가 별로 없는 케이스가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판매를 잘 일으키면 우리도 순위권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스퀴지 상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딱 봐도 생긴 형태가 플라스틱이고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이용하는 알리프라이스라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쿠팡이 있는 제품이나 네이버에 있는 제품을 중국에서 바로 서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1.5위안, 1.6위안, 1.8위안 이렇게 나와 있죠. 1.5위안 정도면 한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중국 상품을 찾으실 때 주의할 점이 여기서 1.5위안이라고 나와 있어도 내가 이 제품을 눌러보면 10위안, 20위안 이렇게 금액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위안으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 건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1.5위안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옵션이나 이런 색상을 보면은 3위안으로 바뀌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상품이랑 비슷하죠? 1.5위안에 한 개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강생들 방식처럼 마진을 50%, 60%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일단 한 개라도 판매해보고 100원이라도 남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쿠팡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반품 처리하고 어떻게 배송을 보내고 이런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 방식으로 찾아본 다음에 한번 올려보세요. 중국에서 사입도 하고 만약에 중국에서 샘플이 잘못 왔고 쿠팡에 올렸는데 마진이 안 남고 이래도 처음에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면은 처음에 바퀴가 3개 달린 자전거, 바퀴가 4개 달린 자전거로 일단 내가 페달을 밟아보면서 이 감각을 익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일단 내가 계속 타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듯이 쿠팡도 이커머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두 개 구성으로 5,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바로 사입해서 팔아도 마진은 남죠? 마진이 뭐 많이 남진 않겠지만 경험하기 좋은 제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진이 뭐 1,000원, 2,000원 정도 또 남을 수 있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실 때 가끔씩 색상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색상이 다양한 상품, 보통 신발이 많으니까 제가 슬리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리뷰가 지금 한 298개 정도가 있는 5위 상품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혹 색상이 다양한 상품을 소싱을 하실 때 내가 검정색을 많이 시켜야 하는지, 갈색을 많이 시켜야 하는지, 아이보리를 많이 시켜야 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리뷰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리뷰 같은 경우에 제가 수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뷰도 수집을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 분석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요. 어느 정도 기다려주시면 엑셀 파일로 리뷰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그러면 작성일, 리뷰 번호, 이름, 판매자, 상품 옵션, 리뷰 제목, 내용까지 전부 다 엑셀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필요했던 건 아까 상품 옵션 명이었죠. 검정색,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표로 정리한다면 사람들이 검정색을 많이 주문하는지 아이보리를 많이 주문하는지, 회색을 많이 주문하는지 간편하게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팁은 리뷰를 그냥 내가 눈으로 계속 1페이지, 2페이지 넘겨서 분석하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활용하시면 리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검정색의 리뷰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보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검정색, 아이보리 색상을 가장 많이 사입하시면 되겠죠. 단순하게 검정색 아이보리 1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사입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리뷰를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완벽한 소싱 그리고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색상까지 사입을 해야 될지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리뷰에 들어가서 최신순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최신순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쿠팡은 네이버와 달리 리뷰를 정말 안 달아줍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뷰 이벤트,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그래도 쿠팡보다 많이 달아주는데 쿠팡은 그에 반해 리뷰를 정말 안 달아주기 때문에 이 리뷰 하나당 그 날에 10개에서
20개 정도가 판매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월 11일에 리뷰가 2개 정도 달렸다 한다면 그날에 판매가 40개 정도, 30개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판매량 판단하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사입할 때 주의할 부분, 그리고 리뷰 분석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처음에는 이런 부피가 작은 아이템 있죠?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아이템을 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면 중국에서 사입할 때 배송비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로켓크로스 입고 자체가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상품이 보통 책상 이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큰 제품인 제가 대형 책상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판매자 로켓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대형 책상 같은 경우에는 로켓 설치나 이런 일반 배송도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서 판매자 로켓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 크기, 무게 같은 것들도 내가 사입하기 편한지 불편한지 이런 접근성 부분도 판단을 하고 사입하시는 게 여러분들 손해를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조금 더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 더 잘 파는 방법이 궁금하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정규 강의를 참고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커머스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 강의에서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같은 제품이어도 내가 독점하는 방법, 중국 사입의 모든 것, 그리고 제가 개발한 상세 페이지 템플릿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아직도 예전 방법으로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링크만 계속 둘러보면서 아이템 소싱을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런 방법들이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비자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경쟁자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마케팅 캘린더를 보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월 1억 5천을 달성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캘린더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케팅 캘린더에는 보통 각종 행사, 각종 시즌의 주요한 행사를 담고 있는 캘린더인데요. 그러면 이 캘린더에 나와 있는 시즌들만큼은 수요가 미친듯이 폭발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만 되면 날씨만 더워지면 선풍기를 계속 찾고 수박, 음료수에 대한 판매가 항상 엄청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똑같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되는 사이클 안에서 내 이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품도 훨씬 더 미친듯이 팔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솔백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봄, 여름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찾아야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제가 올리는 시점이 2월 14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시즌은 대표적으로 봄 시즌이 있고, 그리고 조금 긴 여름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봄과 여름 시즌이 있는데 대부분 여름이 시즌이 훨씬 더 길죠. 봄은 그래도 요즘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고 여름이 훨씬 더 긴 시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름 시즌에 대한 결핍도 깊고 수요도 훨씬 높은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캘린더 2025년 마케팅 캘린더를 보시면 이 여름, 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행사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복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고요. 바캉스 여름 휴가는 다들 아실 것처럼 엄청나게 큰 시즌이죠. 그리고 저는 밑에 보시면 벚꽃, 결혼, 가정의 달, 여름 휴가, 바캉스, 물놀이 이런 게 모두 다 시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이템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전국 포근한 날씨 그리고 낮 최고 기온 12도로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옵니다. 봄은 짧아지고 이제 여름은
더 길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건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 시즌이 그만큼 길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시즌 아이템들도 조금 더 오래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6월, 7월에 피크 시즌을 찍고 수요가 점점 내려왔다면, 요즘에는 8월, 9월까지도 계속해서 여름 아이템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여름 시즌을 조금 더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날씨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항상 많이 보는 게 이런 네이버 카테고리 베스트인데, 제가 아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카테고리가 일본입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 정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기도 늘어나지만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가 또 자주 쓰는 사이트인 저는 블랙키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 여행 검색해보면 검색량이 24만입니다. 24만. 월간 검색량이 24만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일본 여행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어떠한 준비물들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도쿄 여행, 일본 여행 준비물, 교토 여행, 일본 비행기 등 이런 키워드들이 세부 키워드들까지 합해서 검색량이 많다는 건 사람들의 수요도 많고 결핍도 깊다는 겁니다. 이 24만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여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선풍기죠. 제가 선풍기를 한번 볼게요. 선풍기의 검색량을 보시면 64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선풍기는 거의 여름에 전 국민에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64만 정도가 나오는데, 64만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일본 여행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일본 여행도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 캘린더를 보면서 카테고리에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연간 검색으로 뜨는 일본 여행 준비물 리스트 이런 걸 보는 거죠. 준비물 리스트 보시면 여권, 엔화 현금, 동전 지갑, 여행자 보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건 어떤 거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행자 보험을 들어갈 수 있냐? 이건 이미 우리가 너무 흔히 아는 대기업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갑자기 팔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보조 배터리는 어떤지 또 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또 이미 잘 팔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보조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았다 보니까 저희가 초보자분들이 새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위에 살펴볼 게 여권, 동전 지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권과 동전 지갑에서도 정말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권 같은 경우도 여권 케이스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아이템들이 디자인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8,000원, 이런 디자인은 13,500원, 16,900원, 23,800원, 정말 금액대가 4,800원까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개만 잘 조사를 하셔도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대기업들 있죠. 브랜든이라고 여행 쪽에서 조금 잘 파는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도 서서히 여권 케이스 점점 시장의 파일을 다 잡아먹는 거죠. 이런 준비물 같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판매할 아이템에 대한 힌트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물을 아무데나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이 아니라 미국 여행 준비물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동남아 여행 준비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 검색하면 그에 맞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도 읽어보시고 네이버 카페 글도 읽어보시고 이런 뉴스 기사들 여러 가지 다 읽어보신 다음에, 아, 이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이런 걸 준비해 가는구나. 그러면 또 그 준비해 가는 아이템들 중에서도 이러한 아이템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소싱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네이버 데이터랩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지금 2월 10일, 2월 11일, 12일, 13일까지 자료를 보면은 수영복이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좀 뒤로 넘겨보면 2월 3일, 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이 조금 하위권에 있거나 아니면 없어요.
근데 2월 5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수영복이 1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수영복을 살 준비, 수영복을 알아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단순하게 수영복을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름 시즌이 빨리 앞당겨 오고 있다는 뜻이고 이번 여름 시즌만 잘 준비하셔도 여태까지 수익이 없더라도 이번 여름 시즌으로 다 메꿀 수 있을 만큼 여름이 길고 또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자료 많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여름 시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멤버십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월백입니다. 오늘은 쿠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쿠팡 시스템을 알고 파는 거랑 모르고 파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선 쿠팡의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쿠팡에는 이제 로켓크로스 비용 안내라고 해서 입출고랑 배송비, 입출고비, 반품비, 보관비, 뭐 반품 회수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수수료랑 여러분들이 입출고 배송 비용 이 두 가지가 가장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아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쿠팡에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그럼 쿠팡이 좋아하는 물건을 판매하면 조금 더 내 상품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쿠팡도 결국에 플랫폼이고 쿠팡이 좋아하는 물건, 네이버가 좋아하는 물건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심리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소비자가 쿠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떠한 물건을 팔 때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파셔야 돼요.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춘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 먹자골목에 갑자기 파스타집을 오픈합니다. 장사가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춘천 가자, 춘천으로 여행 가자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게 생각나요? 닭갈비, 막국수, 이런 게 생각난단 말이죠. 그리고 춘천을 보통 길게 가지 않잖아요. 해봐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파스타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라는 소비자 심리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춘천 가면은 닭갈비는 무조건 먹고 와야 된다는 또 그런 소비자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초보자가 음식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춘천에 닭갈비집을 오픈하는 거랑 파스타집을 오픈하는 거랑 매출이 닭갈비집이 무조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춘천에 오는 소비자는 한정적인데 그 중에서 닭갈비를 원하는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특성, 결국에 이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플랫폼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만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쿠팡에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팔겠다고 왔으면은 쿠팡이 좋아하는 물건 어떻게 팔아야 쿠팡에게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 그냥 막 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사몰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 쿠팡에 입점을 했으면 얘네들 입맛에 우선은 맞춰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입출고 배송 비용에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한 겁니다. 주방용품 그냥 양푼으로 선택을 해놨어요. 근데 보시면 5,000원 미만 우선 판매가가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유형별 비용이 보입니다. 판매가에 보니까 5,000원 미만, 5,000원 이상, 뭐 15,000원 이상 해가지고 5,000원 단위로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액이 뛰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극소형에서는 9,900원까지 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2,400원의 입출고 배송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입출고 배송비는 입출고비와 배송비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2,400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내가 금액대를 9,900원에서 1,900원으로 판다 하면은 400원이 더 붙어요. 이게 많이 안 붙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개당 붙는 거니까 은근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10개가 출고가 나가면 4,00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100개면 4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19,900원에 판매를 하면은 100원이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29,900원에 팔면 150원이 올라가죠. 근데 내가 여기서 3만 원 이상에 팔겠다 하는 순간 800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쿠팡에서 입출고를 계속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10개를 팔고 100개를 팔고 계속해서 1000개를 팔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송비는 낮을수록 우리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배송비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판매가 기준을 몰라서 몇십만 원씩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소싱을 하실 때도 내가 양푼에 관련된 걸 소싱하겠다라고 하면은 9,900원에 맞춰서 소싱을 하던 혹은 이 정도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서 29,900원짜리 아이템을 소싱을 하던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쿠팡 한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쿠팡 플랫폼의 입맛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냥 내가 1,900원을 올렸다 하면은 1,000원만 낮추면은 출고할 때마다 400원을 낮출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계속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거는 사이즈에서도 똑같은데요. 제가 처음에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부피가 작은 아이템을 많이 가져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관리하기 쉬워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이즈 유형별 비용 기준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극소형, 소형, 중형 해가지고 총 6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극소형 같은 경우에는 2,400원인데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850원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중형의 아이템을 판다라고 한다면 3,250원에서 또 800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형은 또 700원이 올라가고 대형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6,6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든 물건을 팔든 이런 플랫폼의 특성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쿠팡에서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구나. 내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구나. 내 판매가를 얼마 설정하면서 마진을 남기려면 9,900원에는 팔아서 도저히 마진이 안 남으니까 29,900원. 그러면은 29,900원짜리 아이템 중에서 극소형의 사이즈를 찾아야겠다. 왜냐면 소형으로 넘어가는 순간 출고 비용이 550원씩 늘어나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이걸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입출고 배송 비용, 더 합리적으로 변경된 사이즈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극소형은 80cm 이하입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 기준이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80cm 이하면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큰 크기고요. 이 정도가 보통 극소형 사이즈의 기준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도 2kg 이하니까 물건은 작지만 간혹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무게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물건 적어도 사이즈는 알고 수수료 부분도 파악해서 내가 이 플랫폼에서 활동할 때는 이런 아이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득이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상품의 인기도, 그리고 상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쿠팡 플랫폼에도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네이버는 체류 시간이 있고 네이버에 오래 체류하면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쿠팡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쿠팡도 플랫폼 체류 시간이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왜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쿠팡은 쇼핑 플랫폼이죠. 결국에 사람들이 쿠팡을 들어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많이 사야 돼요. 그래야 쿠팡에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쿠팡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게 결국 쿠팡이 이득으로 바뀌잖아요. 쿠팡은 정말 잔인하게 이익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멧이라고 그냥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얘네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량으로 사입해와서 어차피 단가 싸게 로켓 배송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PB화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제품으로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쿠팡 브랜드가 뭐 대표적인 게 코멧이 있죠. 코멧 보면은 정리함, 식기건조대, 서랍장, 화장지 이런 거 사람들이 어차피 계속 사는 거고 잘 팔리니까 자기네들이 이득을 계속 보겠다 이거죠. 쿠팡은 애초에 쇼핑 플랫폼이고 이득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는 제품도 언제 쿠팡에 진입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고, 쿠팡이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이면 여러분들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잘 팔리고 쿠팡이 잘 밀어주는 상품이 되려면 체류 시간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내가 체류 시간을 어떻게 길게 할지, 이 체류 시간은 여러분들 상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소비자가 더 오래 머무르게 할지, 더 머무르는 만큼 내 상품의 인기도도 올라가고 쿠팡도 좋아할 테니까.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요. 쿠팡이 이런 식기건조대 그리고 팬트리 정리함을 10만 원, 8만 원 최고가로 파는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평균 가격대에 팔아요. 아니면 평균 가격대보다 살짝 낮거나. 그러면 쿠팡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팬트리 정리함을 소싱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4,750원에 팔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쳐볼게요. 쿠팡 인기 상품 검색에서 팬트리 정리함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가격 얼마라고 나오죠? 15,094원, 최소는 8,420원이고 최대는 1,400원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팬트리 정리함을 소싱해서 쿠팡에 업로드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이 평균가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쿠팡이 14,750원에 올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소비자들이 제일 편하게 구매하는 금액, 제일 생각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근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고 쿠팡의 가격 설정을 할 때도 결국에 이 근사치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업로드를 해야 쿠팡이 어떤 가격으로 인식을 하냐면 팬트리 정리함인데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업로드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우선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쿠팡 플랫폼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고 제가 여태까지 팔아보고 수강생분들을 가르쳐 보니까 나온 결론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플랫폼을 분석하고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개 분석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 반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플랫폼들, 대형 브랜드들이 가격 설정을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알아보고 연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외에도 뭐 광고, 쿠팡의 재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사실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풀기에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또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반응이 좋다면 조금 더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에 시기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